안녕하세요. 가족이 된당입니다. 지금 이 구찌 가방을 세척을 했어요. 일단 세척을 하고 세척을 깨끗이 해준 다음에 이제 복원 작업이 들어갑니다. 간혹 보면은 아직 이제 복원을 안 해보시거나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염색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복원에 있어서 비용적으로 봤을 때 좀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일입니다. 자 보면은 세척을 하기 전에도 보였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표피 염색약이 벗겨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염색을 하면은 헝겊처럼 된 데다가 염색을 하면은 뭔 필요가 있어요.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원을 이런 테두리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복원을 하는 겁니다.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고 그만큼 꼼꼼하게 해야 오래 가기 때문에 복원 작업은 염색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염색을 하고 나서도 끝나느냐? 아닙니다. 마감까지 해줘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도 다 희뜩하게 벗겨져 있잖아요. 전부 복원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틈틈이 저도 이제 좀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지칠 때에는 이제 잠깐 쉬면서 기타도 좀 치고 그러는데 기타를 치는 영상을 올렸더니 의외로 또 도움을 받는 분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취미 생활을 가게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가게에서 즐길 수밖에 없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아마 어느 지역이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경우는 손님이 그냥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일을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조금 음식 장사여도 분식집 이런 데는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바짝 바쁘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즐깁니다. 안경점 같은 경우에도 막 가게다 다 갖다 놔요.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많이 취미를 즐기시는 그 악기가 관악기 중에서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을 많이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타를 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보면은 통기타예요. 통기타. 저는 이제 일렉 기타를 주로 하는데요. 뭐 서울에 있을 때는 건반으로 음악을 했었고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못하긴 하는데 이 취미라는 것은 누구나가 뭐 애들도 취미가 있고 무조건 그냥 그 취미라는 것은 누구나가 온 국민이 다 즐기는 거죠. 취미 생활로. 그래서 일, 음악, 이렇게 좀 소개를 시간 되면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원을 하면 복원 약품이 지나가기만 해도 느낌은 달라집니다. 아주 심하게 패인 경우에는 여러 번 복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복원을 하게 되면은 염색이 무리 없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상태가 이렇게 심한 부분을 먼저 복원을 해요. 먼저 복원을 한 다음에 나중에 2차로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그 약품에 관한 어떤 내용으로 전화가 오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제가 어떤 약품이에요, 어디에요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상 저는 그 약품 하나를 찾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자, 복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문제가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복원을 해줍니다.
어, 이쪽이 손이 많이 단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좀 흠집이 있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복원을 해줍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일은 일대로 받으면서 뭐 저처럼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일은 일대로 전국에서 받아서 벌고 수입을 만들고, 또 기술이 괜찮아지고 자신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또 유튜브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뭐 부수입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도 한 칸 한 칸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비용을 너무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뭐 좀 적당히, 아 저기 잠시만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는 좀 까먹긴 했는데, 아무튼지 간에 이 복원 사업은 어떤 그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복원을 해줄 때 상태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세척을 할 때 잘 봐놔야 됩니다. 세척을 할 때 대부분 보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그때 제가 뭐 준비해서 뭘 저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고 뭐 대본 써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손님이 오면 뭐 어떤 때는 저도 놀라지만은 상담하는 시간이 꽤 돼요. 처음 복원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분이에요. 최소 10분. 그러니까 복원 기술을 배우시는 분한테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상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목도 아프고 하지만 그 손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이 일을 맡기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약간 주름처럼 패였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복원을 다 해줘야 됩니다. 복원을 안 하고 염색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다시 떨어집니다. 크랙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여기도 살짝 보니까 약간 깎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단면을 기림의 약품으로 했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이쪽 부분에 복원제가 잘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염색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기림에는 기림의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색을 완벽한 블랙으로 나오게 하려면 전체를 다 복원을 해줍니다. 모서리는 손님들은 생각할 때 이 모서리 해줬던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겉면에서 눈에 보이는 데에서 딱 그 자리가 염색이 벗겨지면 그걸 신경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서리나 이런 부분은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는 이유는 아시겠죠? 가죽에 주름이 생긴 부분에도 그 틈까지 잘 들어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일을 잘 하는데 집에 가면 안 꼼꼼해요. 네, 앞으로는 이제 집에서도 좀 꼼꼼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꺾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빈틈없이 복원을 해주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전체를 복원을 합니다. 복원 사업은 뭐냐면 어느 만큼 고객님이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염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르는 요령을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